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거와 달리 다양한 방식의 농수산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구매하기도 하고 대형 매장의 유기농 생산물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생활협동조합을 통한 소비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생산지에서 가까운 곳에 공동 매장을 설치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 쌍심지의 주제는 바로 로컬푸드입니다. 저희가 생산한 거를 직접 소비자하고 이렇게 직거래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죠. 싱싱하고요. 아침에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그날 소비되고 재고 없고 믿고 살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품을 지역 주민에게 공급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생산자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소비자는 값싸게 신선한 제품을 구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는데 물건도 싱싱하고 그날 생산한 거 나오는 거라 믿고 찾는 거죠. 너무 좋아하시죠. 신선하고 저렴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하실 수 있다는데 많은 만족감을 가지고 계시고요. 좀 더 일찍 알았으면 많이 이용을 하셨을 텐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소비자는 또 싱싱한 거 드시고 저희는 또 이렇게 또 저희도 갖고 올 수 있는 재미가 있고. 로컬푸드란 말 그대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싱싱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을 최소화하여 인근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곳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하다 보니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농민들이 직접 진열하고 가격 결정하고 해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찾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죠. 지난 2012년 3개소를 시작으로 2015년 말 75개로 확대된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올해 6월까지 82개소를 개장했고 올해 말 100개소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특히 주목할 만한 곳이 있는데 바로 경기도 고양시다. 지난 2014년 일산농협 풍산지점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개의 매장을 연 고양시는 로컬푸드 사업의 성공을 상징하는 새로운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103만 명의 그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2만 명의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농업인과 소비자를 같이 어우르는 그런 생산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농협이 고양시와 같이 협력해서 로컬푸드를 개장하게 됐습니다. 사업 초기만 해도 로컬푸드 직매장에 성공적인 안착을 예상한 이들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고양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비자들에게 입소문이 나며 지역 주민들을 로컬푸드의 수요층으로 흡수하기 시작했다. 이러다 보니 최근에는 보다 신선한 농산물을 고르기 위해 개장 시간에 맞춰 줄을 서는 손님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다. 장점은 일단 싱싱한 거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지난 6월 송포농협과 지도농협이 연이어 매장을 개장하면서 현재 고양시에는 총 8곳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숫자로 보나 비율로 보나 시군 지역 중 단연 전국 1위다. 그렇다면 2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고양시가 로컬푸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고양시에서 이 생산자인 농업인들은 2만 명인데 이분들은 로컬푸드를 통해 가지고 당일 생산, 당일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농산물의 신선도를 보고 로컬 푸드를 찾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살 수 있다는 편리한 접근성과 당일 생산, 당일 소비라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제공, 그리고 농가와 소비자의 직거래로 저렴한 가격까지 갖추다 보니 농가와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셈이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고양시는 로컬푸드 직거래 사업의 성공을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 우선 그 신선도를 고양시와 그다음에 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같이 농협과 같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잔류 농약 같은 것들을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료 대신 친환경 유기질 비료 같은 것을 통해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토부리가 우리 땅에서 나는 것, 즉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뜻했다면 로컬푸드는 우리 지역의 먹거리로 좀 더 의미를 줄인 것인데요. 로컬푸드와 직매장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경기도 로컬푸드 정책위원회 박현숙 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로컬푸드와 직매장, 이 로컬푸드에 대한 정의부터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범위를 갖고 있나요? 로컬푸드란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단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그런 거를 로컬푸드라고 하고요. 그곳을 파는 곳을 직매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자치단체 기준으로 뭐 고양시면 고양시 안에서만 이 로컬푸드라고 불릴 수 있는 건가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기네 지자재 중심으로 고양시는 고양시, 김포시는 김포시, 파주시는 파주시에서 나는 농산물만 로컬푸드라고 지금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매장 역시도 그러면 네. 고양시의 직매장은 고양시 안에만 있어야 된다. 네, 사실 이제 주부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것은 얼마나 쉽게 살 수 있느냐라는 네. 점도 있을 거고 네. 가격은 어떠냐 이런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나요? 일단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생산지에서 매장까지 거의 30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도 가장 그 가까운 데서 금방 나온 농산물을 바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유기농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농약 부분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출하하기 전에 샘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각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서 MOU를 맺어가지고 네. 국립농산물품질관리 3,000건 1년에 연간 이렇게 해서 샘플 채취를 해서 만약에 이제 농약이 채취됐다. 그럼 바로 출하 정지가 들어가고요. 3번 이상 채취가 되면 영원히 출하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그러면 네. 로컬푸드 직매장에 네. 이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출하자가 네. 사전에 다 결정이 된다는 얘기네요. 네, 출하자는 저희가 1년에 2번씩 신규 교육을 합니다. 신규 교육을 해서 1월 달에 하고 7월 달에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교육을 했는데 그전에는 이제 각 지역 그 직매장별로 교육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시청에서 고양시 전체 농어민을 모집해서 출하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료증을 받으신 분들만 농산물 여기 우리 직매장에 출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직매장을 통해서 꾸준히 이게 소비만 돼준다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내 물건을 팔 수 있는 곳이 될 것 그럼요. 같은데 네네. 지금 현재 그만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의 컨셉이 여성농업인, 중소농업인, 또 귀농인, 고령농업인을 컨셉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뭐 200~300평, 크게 1000평 정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공판장으로 갖다 팔 수가 없습니다. 소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주위에 이웃들하고 그냥 주로 나눠 잡수는 식으로 여태껏 생활하셨고 소득이 없었죠. 지금은 이 농산물을 전부 이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출하를 하시기 때문에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월
예, 가져가십니다. 최고 작년 경우 보니까 한 7,800만 원까지 소득을 올리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한 1,000평 정도 이상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져가신 거고요. 보통 이제 고령 농업인들도 최하 600만 원까지. 그러면 할머니 분들은 용돈 정도는 충분히 쓰실 수 있고 건강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러면 보통 뭐 농협 하나로마트나 이런 대형 그 시장을 통해서 사는 것과 비교했을 때 네. 직매장에서 할 때 과연 어느 정도 그 가격적인 이점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가격 제시를 대형 농산물 그 공판장으로 나아가는 가격을 제시를 일단 해놓습니다. 네. 그러면 생산자들이 와서 보고 열무가 오늘은 뭐 700원에 공판장 형성이 됐구나. 그다음에 이제 인근에 그 생산자들이 조사를 합니다. 본인들도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나 이런 데 가서 보시고 여기서는 뭐 2,000원을 받네. 그러면 본인은 한 1,500원 정도의 가격을 책정해서 본인들이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매장보다도 저희가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신선도가 좋은 농산물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네, 그날 수확해서 바로 소비자에게 연결한다. 어쩌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겠지만 이런 방식이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핵심, 이 로컬푸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로컬푸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생산자가 직접 가격을 결정하고 포장과 납품까지 책임진다는 방식이다. 더불어 잔류농약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유통기한을 단 하루로 잡아 안정성과 신선도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기도 하다. 특히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품만을 다룬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네, 고양시에서 농사를 지셔야 되고요. 본인들이 직접 농사 지신 부분을 출하를 하시는 부분이고요. 고양시에서 이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만 출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항동에서 1,400여 평의 밭을 가꾸는 농업인 조성업 씨도 매일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새벽 4시 이전에 밭으로 이동해서 점심 무렵에 잠깐 휴식을 빼고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인다. 정성 들여 키운 제품의 가격을 직접 결정하고 포장과 납품까지 책임지고 있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판로를 바꾼 후 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 아침 3시에 일어나서 작업장 들어와서 이제 전날 작업해 놓은 거 포장하고 5시쯤 돼서 혼해지면 이제 호박, 가지 이제 그런 거 따서 6시 한 반쯤 되면 직매장으로 직접 가죠.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농 중심의 생산자들에게 가장 큰 환영을 받았다. 대농이 아닌 소농이다 보니 생산한 제품의 판로를 뚫기 어려웠던 소농인들에게 로컬푸드 직매장은 희소식이었다. 기존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대신 직접 직매장과 거래함으로써 매출액이 크게 뛴 것이다. 지금 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한 것도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되니까 1년 매출액이 6천에서 7천 정도는 되지 않겠나. 뭐 논농사는 빼놓고 요 로컬푸드 매장에 나가는 것만 그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들에게도 큰 반사작용을 일으켰다. 한 작물만을 재배하던 농업인들이 작은 밭 규모에서도 다품종으로 농사를 하며 수확 시기를 다변화해 1년 내내 직매장을 통해 농산물을 납품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농업인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도 장점으로 다가왔다. 다양한 품종이 생기다 보니 소비자들의 욕구를 맞추게 되었고, 이는 로컬푸드 직매장 일일 내방객을 점점 늘리게 되는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이는 운영 실적으로도 이어졌다. 한 8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일일 방문객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00만 원 정도씩 되고요. 한 달 따지면 한 3억 원 정도에서 한 3억 한 3천만 원 정도에서 그 정도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컬푸드 사업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뜻이 맞는 것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 지원도 큰 부분을 차지했다. 고양시 농업기술센터는 잔류농약 검사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정성 기준을 엄격히 만들었으며 출하자 교육과 출하농가 인증을 통합적으로 실시해 소속 조합의 구분 없이 매장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희가 그 식약청에서 정한 기준치의 그 수치가 넘었을 경우에는 로컬 매장으로 그 농산물에 대한 그 부적합 여부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로컬푸드 사업에도 고민거리는 존재한다. 지역 생산물을 다루기 때문에 품종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일반 쇼핑몰과의 경쟁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대규모 이제 할인점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농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공산품도 있고, 그러니까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제 원스톱 쇼핑을 해달라고 이제 좀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일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로컬 푸드라고 하는 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소비자들로부터 저희는 전문 농산물 취급 전문점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먹거리. 보다 좋은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생산하는 쪽과 소비하는 쪽 모두에게 이득을 주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더욱 성장할지 궁금해진다. 궁금한 점이 그러면 이렇게 소규모 농업인들은 기존에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졌던 거죠? 이렇게 아파트 그 워킹 코스나 이제 일산 같은 게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그 농업인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여기서 농산물을 파세요.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그 1년에 이렇게 파시면 얼마나 파세요? 그랬더니 한 3천만 원 정도 파신대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은 새벽 5시부터 적어도 9시까지 자기가 채취한 농산물을 그 자리에 앉아서 본인이 팔아야 돼요. 이걸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착안한 것이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네. 생산한 거를 농협에 갖다가 전시만 해놓으면 농협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매장에다가 전시만 해놓으면 이제 그 직매장 직원이 팔아주고 본인이 남은 잉여 농산물만 가지고 가시면 되기 때문에 훨씬 소득 면에서도 좋고 또 본인이 파는 시간에 또 농업일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은 거죠. 네. 몇 년 동안 이 로컬푸드 직매장들이 자리를 잡아오면서 규모라던가 뭐 소비자의 수라든가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저희도 이제 처음 개장을 할 때는 한 600명 정도가 내방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나니까 한 지금은 평균 1000명 정도 하루 내방을 하시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여태까지 한 1369억 정도가 매출이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는 128개 정도의 매장이 생겼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에 이렇게 팔지 못했던 농산물을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1,000여 건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이거는. 보통 이제 그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량 생산되는 농업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들이 높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해외 지역에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로컬 매장에 대한 것들이 운영을 하고 있나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파리, 근교, 리옹이나 이런 데를 가보니까 이제 그 매장 앞에다가 여기는 뭐 농협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직매장, 일반 직매장인데 농산물만 파는 거예요. 과일이나. 걔는 뭐 과일을 많이 먹으니까 과일이나. 근데 80마일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요 가게는 80마일 안에 있는 농산물을 판다는 뜻이겠죠. 뭐 매주 목요일 날 뭐 도시중앙공원 같은 데서 각 그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쫙 가서 이제 뭐 출퇴근 시간에 판다거나 이제 이런 컨셉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로컬은 사실 저희가 일본을 보고 저희가 우리 농협은 만드는 건데 이제 일본의 오야마 농협 같은 경우 샘플적으로 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완주의 용진 농협이 이제 처음으로 거길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멀었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이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로컬 푸드고 지방자치단체를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이라는 가장 큰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에 계신 분들도 사실 이렇게 로컬 푸드 방식에 그날 생산돼서 그날 소비할 수 있는 농수산물이라면 굉장히 선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 쪽으로 이렇게 진출할 방법은 없습니까? 아직은 서울 쪽으로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로컬이라는 지역이라는 그 바운다리가 있기 때문에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만 소비하는 차원이고요. 서울에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제 소문을 듣고 또 서울이 뭐 은평구라든가 마포구는 뭐 한 3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차를 타고 새벽에 와서 많이 사가시는 분이 계시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6차 산업화해서 그 이제 체험 활동까지 경험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그런 이제 뭐 어린이나 부모님들이 같이 어린이 동행해서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도 방문을 하고 농산물도 사가고 지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서울에다 뭐 직매장을 낸다거나 그거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서울에 사시는 농업인들이 하셔야 되죠. 로컬푸드 직매장 그리고 로컬푸드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급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떤 식의 미래를 전망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을까요? 앞으로 과제가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6차 산업이 바로 그겁니다. 생산과 가공과 체험 서비스까지 유통까지 하는 걸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아직까지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식품위생법상의 규제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고추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빨간 고추가. 그래서 빨간 고추를 고추 자체를 포장을 해서는 팔아요. 저희가. 예, 또 말려서까지는 팝니다. 말려서까지는 파는데 그거를 가루로 팔 수가 없습니다. 가루는 가공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가공 허가를 받아야지만 저희가 팔 수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소규모 가공이 다 허용이 되거든요. 그쪽은 내 집에 우리 집 싱크대가 아닌 싱크대가 별도의 싱크대가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그 보건소에 가서 체병 검사를 받습니다. 체병 검사를 받고 문제가 없으면 뭐 김밥도 스시도 만들어서 매장에다 놓고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PL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먹고 문제가 생겼을 땐 그 자기가 만드신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렇게 단계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매장이 뭐 전부 해봐야 지금 128개고 그러니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가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농가가 1차 생산물을 예를 들어서 고추를 못 팔았을 때는 내가 가루로도 말려서 버릴 수가 없잖아요. 팔 수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단계인데요. 요새 그 편의점에 도시락 사업이 굉장히 잘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1,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편리성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로컬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리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1, 2인 가구들이 좋은 농산물을 사다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가공된 거를 본인들이 쉽게 사다가 예, 뭐 렌즈에다 돌려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빨리 제도가 정착이 돼야지만 농업인들 소득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흔히들 자급자족 도시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곳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먹거리만큼은 이렇게 자급자족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건강한 먹거리 또 생산자 소비자 모두 이렇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 같고 로컬 푸드가 어떤 첫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에 경기도 로컬푸드 정책위원회 박현숙 위원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형 도매시장들은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가격을 낮추고 운송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로컬푸드는 가까운 곳에서 생산한 신선한 생산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최대한 수확 시기를 늦춰 가장 맛있을 때 거두고 즉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또 최근에는 유통 마진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높여가고 있습니다.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건강한 먹거리, 어쩌면 로컬푸드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